첫 만남에서 호감을 확 높이는 행동 따로 있다. 첫 만남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봐라. 첫 만남에서 별로였던 사람이 나중에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거의 없다. 첫 만남에서 호감이 생긴 사람은 만날수록 더 좋아지고, 첫 만남에서 별로였던 사람은 만날수록 그냥 그렇다. 그게 현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사려면 잘생기거나 예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틀렸다. 실제로 첫 만남에서 호감을 확 높이는 사람들을 보면 외모가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말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따로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뭔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걸 끝까지 들으면 당신이 다음 첫 만남에서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 그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싶다. 첫 만남에서 왜 사람들이 긴장하는가?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압박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사람들이 첫 만남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평가받는다는 느낌 때문이다. 상대가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랑 또 만나고 싶다 또는 아니다를 결정한다는 걸 아니까. 그 결정이 두려운 거다. 그런데 상대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걸 잊는다. 상대도 첫 만남에서 긴장하고 있다. 상대도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상대도 이 자리가 어색할까봐 걱정하고 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긴장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알면 첫 만남이 달라진다. 내가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상대도 편안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환되는 거다. 그 전환 하나가 첫 만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다. 왜냐면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사람 옆에 있으면 상대가 진짜로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안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잘 보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게 출발점이다. 그 압박이 오히려 문제를 만든다.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행동이 어색해지고 말이 튀어나오지 않고 표정이 굳어진다.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라고 느낀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잘 보이려는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다. 그렇다고 막 대하는 게 아니다. 준비는 하되 준비한 티를 내지 않는 거다. 그게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스러움은 무심한 게 아니라 준비가 충분히 돼서 여유가 생긴 상태다. 그 여유가 상대한테 편안함으로 전달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시선이다. 첫 만남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른다는 거다. 어떤 사람은 상대 눈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본다. 그게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상대는 부담스럽다. 왜냐면 눈을 계속 마주친다는 건 상대에게 계속 반응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눈을 못 마주친다. 자꾸 딴 데를 보거나 밥을 먹으면서 젓가락만 보거나 핸드폰을 자꾸 확인한다. 그러면 상대는 내가 별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느끼는 거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르다. 상대가 말할 때 눈을 맞추고 내가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분산시킨다. 그러다가 중요한 말을 할 때 다시 눈을 맞춘다. 이 리듬이 상대한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준다.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 그러면서도 압박감은 없는 느낌. 그게 시선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상대가 웃을 때 같이 웃어라. 억지로 웃으라는 게 아니다. 상대가 웃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웃는 거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다. 사람은 자기가 웃을 때 상대도 같이 웃으면 이 사람이 나랑 코드가 맞는다고 느낀다. 말 한마디 없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다. 웃음이 동기화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확 좁혀진다. 그 감각이 호감으로 남는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질문의 방식이다. 첫 만남에서 대화가 어색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질문이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어디 사세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취미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로 하여금 이력서를 읽는 느낌을 준다. 대답하고 나면 대화가 끊긴다. 왜냐면 그 대답이 다음 대화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첫 만남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질문을 다르게 한다. 상대의 대답 안에서 다음 질문을 찾는다. 예를 들어 상대가 주말에 등산을 간다고 했다고 치자. 보통 사람은 등산 좋아하세요 하고 끝낸다. 호감을 주는 사람은 다르다. 혼자 가세요 아니면 같이 가는 분이 있어요 라고 묻는다. 아니면 어디 산을 주로 가세요 라고 묻는다. 아니면 언제부터 등산을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묻는다. 이게 왜 다르냐면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더 할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한테 호감을 느낀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주는 사람한테는 더 큰 호감을 느낀다. 그 차이가 질문 하나에서 나온다. 그리고 질문할 때 한 가지 더. 왜라는 질문을 적절하게 써라. 상대가 뭔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좋으세요 보다 왜 좋아하게 됐어요?가 훨씬 강력하다. 왜라는 질문은 상대의 감정과 경험을 끌어낸다. 사람은 자기 감정과 경험을 이야기할 때 가장 생동감 있는 표정을 짓는다. 그 표정을 보면서 대화가 깊어지는 거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다. 왜라는 질문이 신문처럼 들리면 안 된다. 궁금해서 묻는다는 톤이 중요하다. 관심이 느껴지는 말투로 해야 상대가 기꺼이 이야기하게 된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건 반응의 크기다. 첫 만남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반응을 너무 과하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무뚝뚝하게 있는 거다. 반응이 너무 과한 사람이 있다. 상대가 별거 아닌 말을 했는데 오 진짜요 대박이다 하면서 엄청 리액션을 한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금방 가짜라는 느낌이 온다.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이 그냥 분위기 맞추려고 저러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 반응이 너무 없는 사람도 문제다. 상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낸다. 상대는 내가 재미없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들의 반응은 딱 한 박자 늦다. 상대가 말을 끝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딱 한 박자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반응한다. 그게 왜 효과가 있냐면 상대의 말을 진짜로 듣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즉각 반응은 준비된 반응처럼 보인다. 한 박자 늦은 반응은 지금 막 생각한 반응처럼 보인다. 그 차이가 진심처럼 느껴지는 거다. 그리고 반응할 때 상대의 말을 한번 돌려줘라.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복창하는 게 아니라 핵심을 짧게 다시 짚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등산이 진짜 힐링이 된다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나는 당신 말을 제대로 듣고 있었어요. 라는 신호다. 상대는 그 신호를 받으면 더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건 이름이다. 첫 만남에서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거의 없다. 대화 내내 그냥 이야기하다가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면 상대가 느끼는 감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불리면 본능적으로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준 사람에 대한 친밀감이 올라간다. 억지로 자꾸 이름을 부르라는 게 아니다. 대화 중에 한두 번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이름을 넣어라. 상대가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냥 힘드셨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름을 넣어서 말하면 훨씬 따뜻하게 들린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나 지금 당신한테만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신호다. 그 신호 하나가 호감을 확 높인다.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색한 건 안 해봐서 그런 거다.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걸 알게 된다.
5번째로 이야기할 건 침묵을 다루는 방식이다. 첫 만남에서 침묵이 오면 사람들이 엄청 당황한다. 빨리 뭔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색한 말을 꺼내다가 오히려 분위기를 더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침묵을 다르게 다룬다. 침묵이 왔을 때 패닉하지 않는다. 잠깐 침묵이 흘러도 편안한 표정으로 있는다. 그리고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침묵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상대도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침묵이 어색하다고 느끼는 건 침묵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압박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상대는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침묵 후에 꺼내는 말이 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라는 말이다. 침묵이 흐른 뒤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하면서 뭔가를 꺼내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나랑 있으면서 이것저것 떠올리고 있구나 라고 느낀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다시 살아나면서 어색함은 사라진다. 침묵은 대화의 실패가 아니다. 침묵을 편안하게 다루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편안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준다. 6번째로 이야기할 건 자기 이야기의 비율이다. 첫 만남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이야기를 계속한다. 여행 다녀온 이야기,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자기가 겪은 재미있는 일들,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건데 상대는 점점 지쳐간다. 나는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반대로 말을 너무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상대한테 질문만 하고 자기 이야기는 거의 안 한다. 그러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은 있는 건데 뭔가 나만 떠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들의 대화 비율은 적절하다. 내가 조금 덜 이야기하고 상대가 조금 더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상대가 더 많이 이야기하면 그 자리가 편했다는 느낌으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자기가 많이 이야기한 자리는 재미있었던 자리로 기억된다. 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한테 붙는 거다. 7번째로 이야기할 건 몸의 방향이다. 말을 하나도 안 해도 몸이 말하는 게 있다. 첫 만남에서 상대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는 것, 발끝이 상대를 향하는 것, 팔짱을 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나는 당신한테 열려 있어요. 라는 신호를 준다. 반대로 몸을 뒤로 젖히거나 팔짱을 끼거나 자꾸 딴 쪽을 바라보면 말로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몸이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다. 그리고 상대가 말할 때 살짝 앞으로 기울이는 게 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상대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살짝 몸을 기울이면서 듣는 거다. 그 행동 하나가 나는 지금 당신 말에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신호가 된다. 상대는 그 신호를 받으면 더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8번째로 이야기할 건 칭찬의 방식이다. 첫 만남에서 칭찬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칭찬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다. 예쁘시네요. 잘생기셨어요. 센스 있으시다. 이런 칭찬들은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칭찬이다. 상대는 이미 여러 번 들어본 말이다. 그래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주는 사람들의 칭찬은 다르다. 구체적이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느꼈는데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은데 이런 칭찬은 상대를 관찰했다는 신호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는 신호다. 그 신호가 상대한테는 특별함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칭찬은 외모보다 태도나 생각에 하는 게 훨씬 강력하다. 외모는 노력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태도와 생각은 그 사람이 만들어 온 거니까 그 부분을 알아봐 준다는 게 훨씬 더 깊은 호감을 만든다. 9번째로 이야기할 건 끝낼 때의 타이밍이다. 첫 만남을 언제 끝내느냐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더 있으려고 한다. 이왕 나온 거 오래 있자는 거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끝내는 사람이 있다. 아, 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먼저 말하는 거다. 그러면 상대는 아쉽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재미있었는데 벌써 끝나는구나. 그 아쉬움이 다음 만남을 만든다. 더 보고 싶다는 감각이 생기는 거다. 반대로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좋았던 분위기가 조금씩 빠진다. 피크가 지난 뒤에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색해지는 순간이 온다. 그 어색한 순간이 마지막 기억으로 남는다. 끝낼 때의 타이밍은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을 때다. 내려가기 전에 먼저 끝내는 거다. 그 결단이 호감을 마무리 짓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10번째로 이야기할 건 헤어질 때 한마디다. 자리를 끝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또 봐요. 연락할게요. 이 말들이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나 할 수 있는 말이다. 특별하지 않다. 첫 만남에서 호감을 확 높이는 사람들은 헤어질 때 상대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을 한다. 오늘 대화하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뭔지 딱 한 가지만 꺼낸다. 오늘 말씀하신 그 이야기 집에 가면서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한테 나는 오늘 당신이랑 나눈 대화가 특별했어요. 나는 신호를 준다. 사람은 자기가 특별하게 기억된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상대를 특별하게 기억한다. 이게 호감의 원리다. 11번째로 이야기할 건 헤어지고 난 다음이다. 첫 만남이 끝났다고 해서 첫인상이 굳어진 건 아니다. 헤어지고 나서 몇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하면 첫 만남의 호감이 훨씬 더 강하게 남는다. 첫 만남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이야기 즐거웠어요. 라는 짧은 연락 하나를 보내는 거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연락을 안 보내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거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관심 있어 보이나? 며칠 있다가 연락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면 첫 만남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진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희미해진다. 만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의 온도가 식어간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짧게 연락이 오면 상대는 오늘 나랑 있었던 시간이 좋았구나 라고 느낀다. 그 느낌이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남는다. 그게 다음 만남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연결선이 된다. 연락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 긴 메시지는 부담이 된다. 한두 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답장을 강요하지 않는 톤이어야 한다. 그냥 오늘 즐거웠어요 라는 말 하나가 다음 만남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한 수가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보자. 시선의 리듬, 질문의 방식, 반응의 크기와 타이밍, 이름을 부르는 것, 침묵을 다루는 방법, 대화의 비율, 몸의 방향, 칭찬의 구체성, 끝내는 타이밍, 헤어질 때 한마디, 헤어지고 난 뒤에 연락. 이것들이 전부 외모랑 상관없다는 걸 알 거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랑도 상관없다. 재미있고 없고랑도 상관없다. 이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의식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이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한꺼번에 신경 쓰면 자연스러움이 사라진다. 부자연스러운 호감 공세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하나만 골라서 다음 첫 만남에서 의식해봐라. 시선 하나만 신경 써봐라. 아니면 질문 방식 하나만 바꿔봐라. 아니면 끝낼 타이밍만 의식해봐라. 그것만 달라져도 상대가 느끼는 게 달라진다. 그 달라진 느낌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다. 호감을 주는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이 뭔지 아는가? 그 사람들은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첫 만남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경쟁을 한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 더 재미있게 보이려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더 능력 있어 보이려고.
그게 상대한테는 피곤하게 느껴진다. 호감을 주는 사람들은 다르다. 상대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다. 상대가 더 빛나 보이게 해주는 거다. 상대가 더 많이 이야기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 상대가 그 자리에서 편하고 즐거웠다면 그 느낌이 나한테 붙는 거니까. 첫 만남의 목표는 내가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랑 있는 게 좋았다고 느끼게 하는 거다. 그 차이 하나가 관계의 시작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첫 만남이 전부는 아니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첫 만남에서 심어진 호감이 모든 만남의 토대가 된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 토대를 제대로 쌓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첫 만남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 자리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상대의 기억 속에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기억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한다. 당신의 다음 첫 만남이 지금까지와 달라지길 바란다. 첫 만남은 연습할 수 없다. 그 자리는 딱 한 번뿐이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그래서 더 준비할 가치가 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고 나가도 된다. 그 하나가 달라지면 나머지가 따라서 달라진다. 관계는 결국 첫 온도에서 시작된다. 그 온도를 만드는 건 당신이다.